안녕하세요. 이번 전월 미팅 발표를 진행하게 된 고려대학교 지능형 신경공학 연구실 소속 이준성입니다. 저는 오늘 가청대역 이상의 인간이 인지하지 못하는 소리가 뇌를 모듈레이션 시키는지에 대해 조사한 연구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두 편의 논문 모두 한 연구팀에서 시리즈로 나온 논문이며 비록 2000년대 초반에 출판된 오래된 논문이지만 제가 진행하고 있는 뉴로모듈레이션 기반 음원 개발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전월 미팅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Inaudible High Frequency Sounds Affects Brain Activity Hypersonic Effect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Journal of Neurophysiology라는 저널에 2000년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해당 저널은 2023년 기준으로 임팩트 팩터 2.1에 뉴로사이언스 분야의 Q3에 랭크되었으나 본 논문이 출판된 2000년도에는 Q1에 랭크되어 있던 저널입니다. 먼저 인트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20kHz 이상의 오디오 프리퀀시는 가청 범위를 벗어나기에 인간의 감각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아티스트, 엔지니어들이 보다 완벽한 음악을 제작하기 위해 HFC, 즉 이 하이 프리퀀시 컴포넌트를 조작하면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연구가 되어 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들이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하지 못하였으며 설문지 기반의 주관적인 평가에 기반한다고 합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음원 주파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초저주파의 노출은 인간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 연구와 열대우림과 같은 자연환경은 일반적으로 100kHz를 초과하는 HFC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들은 자연환경에 노출된 인간의 감각 시스템은 HFC에 대한 생리학적 민감성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고주파수가 인간의 생리적 상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FC가 인간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EEG와 PET을 사용하여 생리학적 검증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본 실험에는 세 가지 실험이 수행되었으며 EEG 실험에는 28명의 피험자가, PET 실험에는 12명의, 심리학적 실험에는 26명의 피험자가 참여하였습니다. 다만 이 피험자 정보에 대한 좀 자세한 사항은 언급되지 않아서 이 피험자가 중복으로 실험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따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본 실험에 사용된 음원 자극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발리 섬의 이 가멜란 음악이라는 전통적인 음악입니다. 유튜브에 검색하면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악으로 단순히 이 오른쪽 스크린과 같이 종을 치거나 북을 치거나 등 이 다양한 악기를 사용해서 제작한 음악입니다. 음악은 이 듣는 위치를 기준으로 약 80에서 90dB의 크기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 본 실험이 굉장히 잘 설계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음악 조건을 4가지로 나누어 주파수에 대한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먼저 이 FRS라는 이 풀레인지 사운드는 가청 주파수 대역과 이 고주파수 인간이 들을 수 있는 20kHz 이상의 고주파수 대역을 모두 포함하였으며 HCS, 이 하이컷 사운드는 쉽게 생각해서 이 로우 패스 필터를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하이 컷오프, 즉 이 22kHz로 사용했는데 22kHz 이상의 대역을 모두 제외하고 이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 대역만 포함하고 있는 소리, 그리고 LCS 같은 경우에는 이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이 비가청 주파수 대역만을 포함하는 소리, 그리고 어떠한 소리도 제시되어 있는 베이스라인, 노사운드 조건, 이렇게 총 4가지 조건에서 각각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실험은 모두 차폐실에서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고주파수 대역의 경우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대역의 소리이기 때문에 이 눈가리기를 한 피험자들에게 설문을 하였을 때 어떠한 피험자도 이 LCS와 즉 이 고주파수 대역이 나오고 있는 조건과 이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는 조건을 구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펫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MRI랑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좀 장비에서 나오는 작은 팬 소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실험에는 좀 방해될 수준은 아니어서 그대로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실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EEG 실험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와 피험자 간에 2.5m의 간격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2가지의 다른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실험 같은 경우에는 비가청 주파수 대역의 생리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11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주파수 대역을 포함하는 이 FRS, 풀레인지 사운드, 그리고 이 하이컷 사운드, 그리고 하이컷 사운드, 그리고 베이스라인, 이렇게 3가지 조건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였고 이제 차단 주파수는 26kHz로 설정하였는데 이게 아무래도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보통 주파수 대역이 20kHz로 알려져 있는데 이 20kHz 근방으로 이제 컷오프 프리퀀시를 설정하면은 아무래도 밴드 패스 필터의 한계로 인해서 좀 충분히 이
모든 그 주파수 대역이 20Hz 이상의 모든 주파수 대역이 좀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26kHz로 좀 넉넉하게 설정을 하여서 가청 성분의 오염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 배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리는 200초 동안 제시가 되었고 세션간 10초의 인터벌을 두고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실험은 베이스라인, FRS, HCS, FRS, HCS, 베이스라인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실험의 경우에는 보다 일반적인 청취 조건에서의 평가를 진행하였다고 언급하며 17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이 FRS, HCS, LCS, 그리고 베이스라인 이렇게 4개 조건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땐 차단 주파수 22kHz로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딱히 언급된 점은 없습니다. 네, 두 번째 실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0초의 간격을 두고 200초 동안 소리를 제시하였으며 피험자별로 무작위로 섞어서 소리를 한 조건씩 제시를 하였고 10분의 휴식을 취하고 이 4개의 소리를 한 번 더 듣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제 피험자들에게는 지금 어떠한 조건의 음원이 제시가 되었는지는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 FRS와 HCS는 아마 비슷하게 들릴 것이고 동일하게 들릴 것이고 LCS와 베이스라인 역시 동일하게 안 들릴 것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못함으로써 어떠한 좀 다른 이펙트, 플러시거나 다른 이펙트가 발생하는 것을 배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EEG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12개 채널에서 측정되었으며 PSD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펫 실험입니다. 펫의 경우에는 EEG와는 다르게 누워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피험자와 스피커 간의 거리는 약 1.5m였다고 합니다. 펫 실험은 자세한 설명은 없으나 각각 6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2가지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첫 번째 실험은 FRS, HCS, 베이스라인 그리고 두 번째 실험은 FRS, LCS, 베이스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사용된 22kHz 차단 주파수를 사용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피험자별 6번의 스캔이 진행되었으며 약 7분 간격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소리는 앞선 EEG 실험과 마찬가지로 200초 동안 제시가 되었으며 80초가 지난 시점에 이 오라벨드 워터라는 이 방사성 펫 촬영을 위한 방사성 약물을 오른쪽 정맥에 주사로 주입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120초 동안 머리를 스캔하였으며 EEG와 달리 이 120초의 데이터만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되나 이 자세한 이유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약물이 좀 유효한 기간이 혹시 120초인가 라고 생각이 돼서 좀 검색을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펫 촬영 같은 경우에는 약물을 주입하고 한 15분에서 최대 60분까지 촬영이 가능한 것으로 좀 검색이 되었는데 사실 이게 2000년대 논문이다 보니까 그 2000년대 좀 한 20년 전 기술로는 혹시 좀 어려웠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펫 촬영과 동시에 EEG도 함께 측정하였으며 EEG 실험과 마찬가지로 12개의 채널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리 품질에 대한 이 Psychological Evaluation, 즉 심리적 평가입니다. 26명의 피험자가 참여했으며 EEG, 펫 실험과는 별도로 수행되었습니다. 200초의 FRS, HCS 한 쌍이 제공되었으며 비가청 주파수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른 심리적 상태를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실험은 이 ABBA, 즉 FRS가 제시되고 HCS가 제시되고 또 한 번 HCS, 그 다음 FRS 이런 식으로 제시되는 순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피험자별로 FRS를 먼저 듣을지 아니면 HCS를 먼저 듣는지는 이 무작위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험간 간격은 3분이었으며 피험자들은 실험이 끝난 뒤 10개의 요소에 대해 설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설문 같은 경우에는 뒤에 결과에 간단하게 언급되겠지만 부드러운지 단단한지, 해당 음원이 부드러운지 단단한지, 편안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식의 항목으로 10가지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 결과는 EEG 결과이며 왼쪽은 실험 1, 즉 26kHz의 차단 주파수를 기반으로 진행한 실험에 대한 결과이며 PSD 분석 결과 후두부의 알파 파워에서 이 FRS와 HCS 간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HCS, 즉 이 하이컷 사운드와 FRS 간에는 이 고주파 성분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FRS 같은 경우에는 이 가청 주파수 대역과 비가청 주파수 대역이 합쳐진 소리고 HCS 같은 경우에는 하이 프리퀀시, 즉 비가청 대역을 모두 날렸기 때문에 이러한 그 고주파 성분에 대한 차이가 있으며 이 26kHz의 차단 주파수로 인해서 HCS에는 비가청 대역의 소리를 완벽하게 배제하였으며 후두부 알파에 대한 차이는 이 비가청 대역의 소리에 대한 영향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따라 분석을 수행하였을 때 FRS 조건에서는 이 알파 파워가 초반부에 이렇게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HCS에서는 이렇게 좀 일관되게 쭉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실험 2 결과에서도 이 동일한 경향을 확인하였으며 실험 2에서는 FRS가 이 베이스라인이나 LCS, HCS보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알파 파워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 결과에는 따로 리포트되지 않았지만 동일하게 시간에 따른 분석에서 좀 비슷한 결과를 도출하였다고 합니다. 재밌는 점은 LCS만 들었을 때, HCS만 들었을 때 모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고 이 FRS를 들었을 때만 좀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설문 결과에서도 이 FRS가 HCS보다 피험자의 즐거움을 증폭시켰으며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비가청 주파수 소리가 가청 저주파수 소리와 공존할 때 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자들은 언급하고 있으며 이를 이 하이퍼소닉 이펙트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사실 이 피험자들한테 실제로 안대를 씌우고 좀 설문을 진행하였을 때 이 FRS와 HCS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가청 주파수 대역에 대한 차이만 있기 때문에 실제 피험자들이 전혀 이 두 음원이 다른지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런 인지하지 못함에도 이 비가청 주파수가 포함됐을 때만 이러한 후두부의 알파 파워가 좀 차이가 좀 음원에 대한 이펙트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자들은 이 해당 연구의 결과가 또 본 연구에 사용한 혹시 이 발리 섬의 이 가멜란 음악에 국한되었을 수도 있는데 실제 선행 연구에서도 이 가멜란 음악이 아니라 다른 소리를 사용했을 때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음은 펫 결과입니다. 펫의 경우 이제 제가 전문 지식은 없지만 좀 MRI와 유사하게 이 소스 레벨에서 이미지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결과를 보시면 먼저 아래 C 그림을 보시면 이 FRS와 베이스라인이라고 써있긴 한데 실제로 이제 좀 논문을 읽어보니까 이 가청 소리 조건인 FRS 즉 풀레인지와 HCS 그 하이컷 사운드가 이제 좀 묶어서 가청 소리 조건이라고 언급되어 있고 이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로우컷 사운드 즉 이 비가청 주파수 대역만 포함되어 있는 소리와 노사운드를 묶어서 이 좀 비가청 소리 조건이라고 이제 좀 언급하고 있으며 이 두 조건 간의 차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펫 분석 같은 경우에는 RCBF라고 해서 이 Regional Cerebral Blood Flow 즉 이 상대적인 뇌 혈류량의 차이를 비교하며 해당 지역의 경우 이 1차 및 2차 청각 피질이 있는 지역으로 양쪽 측두엽에 청각 피질이 있는 지역으로 아무래도 이제 소리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 FRS 즉 이 가청 주파수 음원 조건에서 이 베이스라인 비가청 주파수 대역 대비해서 좀 큰 혈류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FRS와 HCS를 비교하였을 때 뇌의 중앙 심부 부근 살라무스 부근에서 FRS가 HCS 대비 혈류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의 브레인스팀 같은 경우에는 이 살라무스와 연결된 이 뇌줄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래 정량 결과를 보면은 FRS가 이 베이스라인, LCS, HCS 대비 유의미하게 혈류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재밌는 점은 HCS가 다른 조건 대비 좀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 해당 지역이 좀 청각 인식 시스템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함께 제시될 때만 이러한 딥 브레인 영역의 활성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과는 펫과 이 동시 측정은 EEG 간 상관관계 결과입니다. EEG 역시 FRS가 HCS와 비교하여 알파 파워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와 C 결과는 상관관계 결과이며 좀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정확한 파악은 어려우나 아마 이 펫 분석 같은 경우에는 좀 픽셀 단위로 이렇게 혈류량을 도출하게 되는데 각 픽셀별로 도출한 혈류량과 EEG와 EEG 파워 간의 좀 상관관계를 각각 비교하여 유의미한 점을 좀 표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C 그림의 이 노란 부위는 이전 페이지의 살라무스에서 활성화되었던 부위이고 초록색은 지금 B 그림에 나타나 있는 이 유의미한 곳을 표기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해당 결과를 통해 EEG와 펫 모두 일관되게 이 딥브레인 쪽에 좀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며 단순 비가청 주파수 성분이 아닌 이 비가청 주파수와 가청 주파수를 혼합하여 사용하였을 때 이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뇌의 후두부 혹은 이 딥브레인 영역에 좀 활성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소리 품질에 대한 심리적 평가이며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일부 항목에서 이 FRS가 HCS보다 좀 높은 결과를 도출하였는데 결과를 보면은 뭐 부드럽거나 좀 균형이 좋고 뭐 편안하다 뭐 이런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가청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거나 비가청 주파수 대역만 사용하는 것보단 이 둘을 함께 사용하였을 때 EEG 및 펫을 통해서 뇌의 유의미한 활동 증가를 유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후두부의 알파는 이완 상태, 깨어있는 상태, 감성 상태, 각성 상태 등과 같이 다양한 역할과 관련이 있으며 펫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후두부 알파 EEG가 딥브레인의 활동을 반영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본 논문의 저자들은 비가청 주파수 성분이 청각피지를 활성화시키지 않는 점과 베이스라인 대비 딥브레인 영역의 활동이 감소한 점을 근거로 이러한 성분은 공기 전도 청각 경로와는 다르게 다른 경로로 전달되어 중추 신경계 및 뇌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어폰과 스피커로 각각 소리를 제시하여 이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발표드릴 논문은 The Role of Biological System Other than Auditory Air Conduction in the Emergence of the Hypersonic Effect 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같은 연구팀에서 2006년에 게재된 논문이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가청 주파수 성분이 공기전도 기반 청각 경로, 즉 귀 뿐만 아니라 좀 다른 경로로 전달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한 결과를 리포트하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은 브레인 리서치라는 저널에 게재되었는데 해당 저널은 2023년 기준으로 임팩트 팩터 2.7 뉴로사이언스 분야에서 Q3에 랭크되어 있고 좀 아쉽게도 이전 저널과는 다르게 2006년도 출판된 2006년도에도 좀 Q3로 좀 낮은 랭크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인트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인간은 20kHz 이상의 주파수 범위의 진동을 소리로 인식할 수 없지만 이러한 하이 프리퀀시 컴포넌트, 즉 이 HFC, 이 고주파 성분이 후두엽의 알파 파워를 증가 혹은 국소 대뇌 혈류의 증가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또한 고주파 성분이 포함된 소리를 더 듣기 좋게 만들기 위해 이 CLL이라고 하는 Comfortable Listening Level을 자발적으로 조정하는데 이러한 효과를 극초음속 효과라고 하지만 이 하이퍼소닉 이펙트, 극초음속 효과라고 하지만 이에 대한 신경생리학적 검증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이퍼소닉 이펙트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인간의 경우에는 고주파 소리가 좀 중위에 이 청각 이소골과 뇌의 기저막, 즉 이 바질라 멤브레인의 기계적 특성과 같은 여러 이유로 청각 세포에 제대로 전도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교수님의 좀 의용전자공학 수업을 들으셨으면 아래 그림이 좀 익숙하실 텐데 이러한 이 바질라 멤브레인의 특성으로 인해 이 헤어셀이라는 세포에 진동이 전달되지 않아 좀 인간이 인지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실제 그림에서도 보시면은 이 2만 헤르츠, 즉 20kHz 까지만 좀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고주파수 성분으로만은 좀 생리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이 가청주파수와 함께 제시되었을 때만 이펙트가 발생하기에 기존 청각 생리학으로는 이 하이퍼소닉 이펙트의 일관된 설명이 어렵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첫 번째 단계로 이러한 하이퍼소닉 이펙트가 공기 전도를 매개하는 청각 신경계의 단순한 단독 반응인지 혹은 비공기 전도성 청각 시스템이나 좀 기타 생물학적 시스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음원은 이전 논문에서 사용한 음원을 동일하게 사용하였으며 본 실험에서는 이 LFC, 즉 로우 프리퀀시 컴포넌트, 이 가청주파수 범위는 이어폰으로 제시하고 고주파 성분, 이 하이 프리퀀시 컴포넌트는 스피커로 신체 전체에 제시하는 등 다양한 조건에서 이 하이퍼소닉 이펙트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이 귀를 제외한 인체의 다른 부위에 알려지지 않은 진동감지 시스템이 관여할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선 이상적으로 신체 전체를 이 HFC, 즉 이 고주파 성분에 노출시켜야 하고 동시에 뇌의 활동을 기록해야 하지만 이 MRI나 펫의 경우 스캐너의 소음 등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좀 부적절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동일한 연구팀이 수행한 이전 연구와 동일한 연구팀이 수행한 연구인데 이전에는 이제 펫에서 발생한 소음이 그렇게 크게 방해가 되진 않았다고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좀 인트로에서는 이 방해가 되기에 부적절하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EG를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이 하이퍼소닉 이펙트가 귀에서만 발생하는지 신체 전체를 노출시킬 때 발생하는지를 검증하고 이 CLL, 즉 Comfortable Listening 레벨에 대한 행동학적 측정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인트로가 조금 긴데 요약하자면은 선행 연구에서 고주파 성분이 뇌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게 이 청각신경계, 즉 이 귀로 들려줬을 때의 단순한 반응인지 혹은 기타 생물학적 시스템의 개입, 즉 이 귀 이외에 몸에서 이제 좀 진동을 받아들였을 때 발생하는 이러한 반응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메소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12명의 피험자가 참여하였으며 음원 자극은 이전과 동일하게 발리섬의 이 가멜란 음악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컷오프 프리퀀시는 22kHz로 사용하였으며 여기서 크로스오버라고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 즉 그냥 컷오프 프리퀀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크로스오버 프리퀀시를 통해서 LFC 즉 로우 프리퀀시 컴포넌트와 HFC 하이 프리퀀시 컴포넌트를 구분하였습니다. LFC 같은 경우에는 가청 주파수 대역으로 22kHz 미만의 소리이고 HFC는 이 비가청 주파수 대역으로 22kHz 이상의 소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피커는 사람과 2m 떨어져 있고 이어폰과 스피커로 각각 소리가 제시되었습니다. 실험은 4가지 조건에서 진행되었는데 먼저 스피커를 통해 LFC와 HFC를 모두 제시하는 경우, 그리고 이어폰을 통해 LFC와 HFC를 함께 제시하는 경우, 그리고 이어폰으로 LFC를 제시하고 스피커로 HFC를 제시하는 경우, 그리고 동일하게 이어폰으로 LFC를 제시하고 스피커로 HFC를 제시하는데 이때 이 피험자의 머리와 이 신체에 방음제 처리를 한 경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키 이외에 신체에서 진동을 감지할 수 있기에 좀 이런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이와 같은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되며 방음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였는지는 따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아마 기를 제외한 모든 신체의 좀 방음제 처리를 진행한 것으로 좀 파악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4가지 과정을 이 LFC와 HFC를 함께 제시하는 조건과 LFC만 제시하는 경우 이렇게 2가지에 대해서 좀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EEG 데이터는 앞선 실험과 동일하게 12개 채널에서 취득되었으며 실험은 또 이전 연구와 동일하게 ABPA 순으로 이 FRS, 즉 풀레인지 사운드와 로우 프리퀀시 컴포넌트 LFC를 무작위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CLL, 즉 이 Comfortable Listening 레벨 측정 실험의 경우에는 EEG 실험 외에 다른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FRS와 LFC를 200초 동안 5번 반복하여 제시하였고 피험자에게 편안하게 들리도록 조정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논문의 결과 피규어는 아쉽게도 이 그림 하나입니다. 결과를 설명드리면 짙은 색이 FRS고 연한 색이 LFC, 즉 가청주파수 성분이고 A는 모두 스피커로 제시되었을 때 B는 모두 이어폰, 그리고 C는 이 LFC는 이어폰, HFC는 스피커, D는 이 동일하지만 이 방음제 처리를 한 경우입니다. 결과를 보면 A와 C, 즉 이 HFC를 스피커로 제시된 경우에만 200초 이후부터 FRS가 LFC 대비 유의미하게 큰 후두부 알파 파워를 유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결과 같은 경우에는 CLL, 이 Comfortable Listening 레벨 결과이며 결과가 좀 헷갈리게 이렇게 붙어 있는데 EEG 실험과 이 CLL 실험은 독립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서로 다른 피험자 그룹입니다. 역시 짙은 색이 FRS, 즉 연한 색이 LFC이며 EEG 결과와 마찬가지로 A와 C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LFC만을 들었을 때보다 HFC를 같이 들었을 때, 즉 이 FRS에서만 피험자들이 좀 편안하게 소리를 듣기 위해 좀 크게 조절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 CLL이 의식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음질의 미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이 FRS와 LFC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이 들을 수 없는 이 비가청 주파수 대역의 성분의 차이만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두 소리를 이렇게 좀 사람이 인지하고 다르다고 인지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음원을 제시하였을 때 이 사람이 좀 이 FRS를 들을 때는 이게 더 많이 이 CLL을 더 많이 조정을 했다는 것이 아무래도 좀 더 듣기 편하게 이렇게 듣기 편하다는 의미라고 하고요. 이 CLL을 좀 이렇게 작게 조절한 경우가 좀 듣기 좀 상대적으로 좀 불편했다라고 이제 좀 언급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이 두 음원이 동시에 제시될 때만 이 하이퍼소닉 이펙트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하이퍼소닉 이펙트가
HFC에서만 발생한 게 아니라 이 HFC와 LFC가 동시에 제시되었을 때만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여 기존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LFC와 HFC가 이어폰을 통해 제시되었을 때는 B와 B 경우에는 좀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방음제를 부여하여 실제 스피커로 제시함에도 귀로만 자극을 받을 경우에는 역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이 하이퍼소닉 이펙트가 공기 전도 청각 시스템, 즉 기와는 관련이 없으며 기 이외의 신체 표면에 HFC를 제시하면 이 하이퍼소닉 이펙트를 유발할 수 있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러한 효과를 통해 최근 초음파로 변조된 진동 자극이 청력이 손상된 사람들에게 인식되었던 연구와 골전도 등을 언급하며 이와 유사한 형태로 기 이외의 감각신경계로 인해 비가청 고주파 성분이 인식되었고 이로 인한 효과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골전도나 이러한 피부와 같은 감각신경에서 이 진동, 고주파 진동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이 자율신경계 혹은 뇌로 뇌 이펙트를 좀 유발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방음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몸에 부착하여 소리가 귀로만 제시되었는지 궁금하고 또 골전도와 유사하게 머리와 신체를 좀 분리하여서 머리는 HFC를 전달받고 신체는 안 받고 또 반대의 경우까지 고려하면 좀 어땠을까? 실제 이 골전도 이어폰처럼 귀 주변에 약간 이렇게 진동을 주는 방식을 사용할 방식에 이제 좀 이펙트진 않을까라고 이제 좀 생각이 되어서 이에 대한 좀 추가 실험을 진행하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논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아무래도 이어폰의 경우 이 진동판의 크기에 대한 한계로 인해 스피커에 비해 진동이 좀 약하게 전달될 수 있어 이러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제가 진행하는 연구가 바이너럴 비트 기반 뉴로 모듈레이션과 관련이 있는데 사실 웨어러블 디바이스로의 확장을 위해선 이어폰 타입이 필수적인데 아쉽게도 본 논문 결과를 통해 이어폰으로는 이러한 하이퍼소닉 이펙트가 발생하지 않아 좀 적용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단순 자연음이나 본 연구에 사용한 이 악기 연주 음이 아닌 바이너럴 비트를 20kHz 이상으로 제시하여 좀 모듈레이션 시키는 것에 대한 이 하이퍼소닉 이펙트를 좀 바이너럴 비트로 함께 이제 좀 제시하면 어떠한 좀 추가적인 이펙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